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예, 문체부가 단년도 그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미정산된 국고보조금이 지금 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조 4,700억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계를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도 회계 마감일까지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리 좀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돈이 무려 1조 5천 이런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도록 그 블랙리스트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문체부가 한쪽에 지금 매몰된 것 같아요. 그거 돈 얼마 안 됩니다. 이거 1조 5천억입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그 추석 연휴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휴 때 누가 이 추석 연휴 10일씩 놀고 해서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실을 봤는지 대충 한번 추계를 저희들이 내봤는데요. 이 추석 연휴 때 보니까 그 해외여행 상품 가격이 1.3배 내지 2.5배 정도 올랐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작년 추석보다 손님들이 38.8%나 늘어가지고 7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출국 여행객한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때문에 이 문체부하고 항공사들이 또 부수적인 수익을 조금 더 올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안 되고 또 카드 회사들이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카드 대금을 열흘 넘게 입금을 못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됐습니다만 정부가 큰 관심을 안 갖고 진행을 했던지 이것도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가 10일이라는 긴 기간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이 우리 추석 장기 연휴에 대한 외신 보도가 최근에 10일자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포브스지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추석 장기 연휴에 대해서 한국의 10일간 장기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에는 실패했다. 이런 이제 포브스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고 그 뒤에 보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이 명절이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의심했다. 한국인들은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것 대신 국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연휴를 다 가져갔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해외 소득에 대해서 소비하는 돈들이 훨씬 많다. 이런 이제 보도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포브스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일이라는 긴 기간 연휴를 줘서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는 정부 시책과는 달리 반대로 지금 가 있고 특정 계층들이 혜택을 보고 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해외에서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이 10일 동안에 그 다음에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본 건지 이런 덕실을 주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 내국 관광객들이 한국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관심을 좀 돌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휴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석한 것처럼 실패했다고 분석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득실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사 분석 중인데요. 이번 열흘간이 어디에 득이 있고 어디에 실인지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모든 분야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카드 매출 같은 게 이런 게 정말 이제 해외에서 얼마나 쓰졌는지 지금 이제 그 10월 초순에 이제 그 내국 관광객들이 국내 고궁이나 이런 데 좀 몰리는 것도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덕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보충질의 5분을 드리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거의 12시 가까이 될 것 같아서 시간들을 가급적이면 좀 지켜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소속 기관장님들이 지금 많이 나와 계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계셔서 질문 한번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질의 주시고 또 못 오신 질의들은 서면 질의로 해서 나중에 확인 국감에서 또 임할 수 있도록 서면 질의도 적극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김병욱 위원님, 예, 5분입니다. 예.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문체부 소속기관하고 공공기관이 너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인정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죠. 네. 예, 그 연장선에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면은 좀 조직도 만들고 사람도 좀 보내고 뭐 이런 게 많이 해왔는데 저희가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일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문재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내고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감동을 주고 국민들을 하나로 합치는 진정한 문재인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금 총 51개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을 다 나열을 못했고요. 명칭이나 정관상에 나타나 있는 목적사항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조직들이 대충 저렇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언급은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는 명칭뿐만 아니라 정관사항에 나와 있는 목적사항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도 유사하거나 상호 중복되거나 또는 분간이 어려운 그런 사업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직이 인원수가 50명 이하인 기관도 12개나 됩니다. 50명 이하의 조직이 굳이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와 달리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규모의 경제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기준만 갖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창의성과 독자성을 이유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무시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한 두세 개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아시아 문화원입니다. 네, 보시면은 2015년에 개관을 했고요. 그 근거 법은 똑같습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 거의 같아요. 하나는 컨텐츠 제작 유통 관련된 건데 똑같은 건데 거의 사업 관리하고 사업 운영 정도 다를까요? 거의 정관상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 실질 내용과 그리고 현재 본사 주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의 자회사가 아시아 문화원인데요. 기능과 구조, 그다음에 주소지 역할이 거의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합쳐서 약 9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문체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이거는 통합을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보내오셨는데 지금 장관님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 말씀을 쭉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네. 이런 것들 지금 너무 시간이 길게 없으니까요. 설명을 드릴 수가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있죠. 네. 예,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박물관 등의 식음료 또는 문화상품권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지금 대부분의 예술의 전당 이런 데가 바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다시 민간에 위탁을 주는 그냥 브릿지 역할만 하는 조직 기능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이 이렇게 예산을 쓰가면서 독립된 조직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KTV 건인데요. 다시 한번 KTV와 아리랑 방송이 우리 문체부 소관이고 저희는 이거는 꼭 문체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문체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KTV, OUN, 국방TV, 채널1, 한국직업방송, 아리랑TV, 사이언스TV, 소상공인 방송 이 모든 방송국들이 쓰는 예산이 1년에 약 1271억 원이고요. 총 직원은 662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청률인데요. 시청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청률 전체를 합계를 내보니까 0.099%입니다. 0.099%이고 평균 시청률은 0.01입니다. 과연 이렇게 거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방송인데 이 방송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차라리 한 채널 하나를 모으고 오히려 더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갖는 내 콘텐츠를 한 방송으로 다 채우는 것이 훨씬 더 방송 설립의 목적에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님께서 관할 부서가 다 달리 흩어져 있는데요. 문체부 장관님께서 나서셔서 지금 현재 7개로 나눠져 있는 이 국책방송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방송으로 만들어 가주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정부 방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을 거고요. 그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때에도 기재부 주도로 이런 작은 기관들에 대한 통합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그 통합 논의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능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업 간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저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좀 충분하면은 답변도 좀 더 자세하게 듣는 게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병우 의원님이 질의하시려고 가져온 자료를 다 지금 못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질의를 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인데 지금 소속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우리 문체부 산하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우 의원님이 그 나머지 부분을 서면 질의로 내시고 그 문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김병우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그 서면 답변을 통해서 검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 국감 때 마지막 확인 국감 때 그 문체부의 서면 검토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조 5천억입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그 추석 연휴가 그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휴 때 누가 이 추석 연휴 10일씩 그 놀고 해서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실을 봤는지 대충 한번 추계를 저희들이 내봤는데요. 이 추석 연휴 때 보니까 그 해외여행 상품 가격이 1.3배 내지 2.5배 정도 올랐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작년 추석보다 손님들이 38.8%나 늘어가지고 7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출국 여행객한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때문에 이 문체부하고 항공사들이 또 부수적인 수익을 조금 더 올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그 어디에 보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이 명절이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의심했다. 한국인들은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것 대신 국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연휴를 다 가져갔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해외 소득에 대해서 소비하는 돈들이 훨씬 많다. 이런 이제 보도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포브스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일이라는 긴 기간 연휴를 줘서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는 정부 시책과는 달리 반대로 지금 가 있고 특정 계층들이 혜택을 보고 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해외에서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이 10일 동안에 그 다음에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본 건지 이런 덕실을 주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 내국 관광객들이 한국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관심을 좀 돌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휴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석한 것처럼 실패했다고 분석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득실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사 분석 중인데요. 이번 열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예. 문체부가 단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미정산된 국고보조금이 지금 2013년부터 작년까지 1조 4,700억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계를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도 회계 마감일까지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리 좀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돈이 무려 1조 5천 이런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도록 블랙리스트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문체부가 한쪽에 지금 매몰된 것 같아요. 그거 돈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영업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안 되고 또 카드 회사들이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카드 대금을 열흘 넘게 입금을 못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됐습니다만 정부가 큰 관심을 안 갖고 진행을 했던지 이것도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가 10일이라는 긴 기간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이 우리 추석 장기 연휴에 대한 외신 보도가 최근에 10일자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포브스지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추석 장기 연휴에 대해서 한국의 10일간 장기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에는 실패했다. 이런 이제 포브스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고